안녕하세요, 군 리스너.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저는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교토에 다녀왔는데요. 아, 일본은 사실 뭐 제가 가장 많이 찾은 외국 중에 하나입니다만, 음, 그래도 그 관서지방은 처음이었어요. 음, 일본에 많이 다녀와서 익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뭐랄까, 여행에 대한 부담보다는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음, 사실 뭐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유럽에 가야 한다고 하면 사전 준비도 좀 많이 하고 음, 그러는 편인데 그 교토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 표와 그 숙소를 정한 이후에는 전혀 알아보고 있지 않다가 그 제가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에 갔는데 음,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제서야 그 인천공항 내에 있는 그 서점에서 교토 가이드북을 산 후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숙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어, 관광지들을 검색을 해보고 음,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음, 뭐 일본은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서요, 다행히. 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고, 뭐 일본 치안도 괜찮은 편이고요. 물가도 어, 제 생각엔 한국하고 비슷해요. 뭐 물론 비싼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요. 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어, 좀 재미있었던 건 음, 그 드라마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그 오사카뱅이라고 하죠. 오사카 사투리, 간사이뱅이라고도 하는데 어, 특히 그 밥을 먹고 그 계산을 하고 나오려 치면은 그 주방에서 오끼니 하고 말을 해요. 그 고맙다는 오사카뱅인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사투리를 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음, 그래요. 아무튼 라멘은 정말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왔죠. 제가 느끼한 걸 좀 잘 먹어요. 그 원래 일본 라멘이 그 돼지 육수잖아요. 그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야말로 걸쭉한 라면 국물에 그 집집마다 면발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굵은 면을 주는 데도 있고요. 얇은 면을 주는 데도 있는데 노란색이죠. 그 라멘과 그리고 또 차슈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그 차슈보다는 멘마라고 하는 아 그걸 한국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야채인데 아무튼 그게 들어간 거 좋습니다. 또 김도 거기에 이렇게 김을 둘러서 싸주잖아요. 김에 싸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무튼 라멘을 아주 맛있게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여행을 하면서 저는 그 틈틈이 여행 일기를 쓰는데 음, 이 여행 일기를 여러분께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형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가진 생각으로는 어, 군 리스너를 연재하고 있는 그라폴리오의 도쿄 여행 그림 에세이를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뭐 차근차근 자유연재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보니까 교토가 어, 경주 같았어요. 오래된 사찰도 많이 있고 오래된 거리도 있고 제가 경주를 처음 본 게 아마도 초등학교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음, 그러고 보니 중학교 때는 어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무슨 그 굴 속에 들어갔던 기억은 선명합니다. 그리고 천안에 갔었고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뭐 제주도에 갔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공주 경주를 보고 음, 그래요. 중학교 때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정확히 뭘 했는지. 음, 그래요. 아무튼 교토를 보고 나니 갑자기 경주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본 거랑 좀 또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음, 최근에 경주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음,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음, 또 많이 걸으면서 그간에 쌓였던 음, 스트레스도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만화나 그린다고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 그래도 그 일을 하다 보면 풀리지 않고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그렇게 많이 걸을 데가 없어서 아, 교토를 선정한 이유도 음,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역시나 아주 실컷 걷다 왔습니다. 아, 아침에 나와서 아침을 먹고 걷다가 점심을 먹고 걷다가 저녁을 먹고 또 좀 어슬렁거리다가 잠드는 뭐 이런 대충 이런 4박 5일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럼 굿 리스너 사연 읽어주는 남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DLQH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년째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추석 연휴에 함께 뉴욕으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음에 가자고 제안했는데 저의 고집 때문에 남자친구가 양보해줬습니다. 어려운 결정인데 따라준 남자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지만 함께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을 볼 생각에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에게 함께 여행해줘서 고맙다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자고 그림 선물해주고 싶어요. 뉴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든 오빠와 함께라서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오빠랑 함께해서 반짝거리는 기억이라고. 여행 다녀온 추억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힘내서 살자고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뉴욕. 10월에 뉴욕. 그래요.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 그 다녀오신 후에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사진을 그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음,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뭐 퇴임을 하셨고요. 그때 캐나다에서, 캐나다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밴쿠버였나요? 뭐 아무튼 아, 그 캐나다 한 주의 대학에서 그 강원도 교육청하고 어떤 아, 자매결혼 같은 걸 맺고 있었는지 해마다 그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들을 선발해서 두 달여간 그 어학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신청을 해서 약 두 달간 캐나다에서 어, 연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험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아버지도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타신 거죠.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때는 캐나다에 직항 노선이 없어서 아마 미국에 들려서 캐나다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달간 연수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 달인가 그 대학에서 아버지에게 그 오퍼를 줬나 봐요. 그 캐나다에 와서 근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땡큐라고 생각하고 훌쩍 갔을 텐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나 봐요. 일단은 아버지가 종갓집 그 외동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 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부모님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좀 어떤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셨나 봐요. 또 형과 저의 어떤 교육 문제도 좀 생각을 했었다고 하시고요. 뭐 저희들이 다 커서 그때 왜 안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음, 자칫하면 그때 이민을 가게 됐을지도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제가 강원도 철원 와술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춘천으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아,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 친구들은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 와술의 친구들은 제가 춘천으로 간 게 아니라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음,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아, 언제 한국에 돌아왔냐는 그런 말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캐나다에 이민을 갔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주 딴소리를 했군요. 아무튼 사람 일이란 잘 모르는 거예요. 음, 그 자이든 타이든 운명이든 그 어떤 결정짓는 그런 계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요.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을지.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김예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여자의 30살은 본인에게는 불안함과 타인에게는 놀람을 주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까도 불분명하던 올해 1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30살의 내가 20살 때처럼 온전히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하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페에 앉아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이 가득 차는 마음이 따뜻한 만남입니다.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날 바라봐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기다가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라고 자랑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자랑해야죠. 자랑할 건. 30살. 예전 같으면, 예전이라고 해봐야 불과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30살이면은 노처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누가 30살에 시집이나 갑니까? 30살.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요. 요즘 그 결혼 정년기라는 말도 없잖아요. 자신이 잘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시기를 정하고 그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기에는 조금 더 젊고 힘이 있을 때가 좋겠죠.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도 너무 철부지 같은 부모보다는 조금 더 현명해지고 책임감 있는 좀 더 어른스러운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게 아이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제 아버지가 좀 성격이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또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도 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아무튼 제가 저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면서 자랐는데 선생님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대체 아버지라는 사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30대 초반의 저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거든요.
음, 그래요. 뭐 물론 그 정전이 됐습니다. 다시 들어왔네요. 아무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정전이 되면서 까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 뭐 나이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경험치에 따라서 인격의 변화가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그 다시 연애를 시작하신 김예슬님, 행복한 시간 만끽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합니다. 그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A피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리는 에어컨을 키는 소리입니다. 켜면 춥고 끄면 덥고 그래서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날은 그래도 한 뭐 45도 이하인 날입니다. 45도 이상인 날은 끌 수가 없어요. 음, 오늘은 뭐 한 41, 2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A피치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주두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동물을 키우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키우진 못하지만 산책하는 강아지나 길고양이를 보면 그 자리에서 서서 한참 바라보곤 합니다. 원래는 강아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길고양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엔 슈퍼에서 고양이 캔을 사서 주다가 나중엔 아예 사료를 주문해서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취준생이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처지인지라 아버지께서 눈치를 주시기도 하지만 아이들 밥 챙겨주면서 그 애교에 위로받고는 합니다. 저희 집 빌라 주차장에 치즈 무늬 한 마리와 삼색 무늬 한 마리가 사는데 다행히도 이웃들이 다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용 집도 있고 굳이 제가 매일 챙기지 않더라도 밥그릇과 물그릇이 늘 가득합니다. 저는 늘 가방에 고양이 사료를 들고 다니는데 언제 어디서나 고양이가 보이면 밥부터 꺼내주는 제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고양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말은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귀 기울여 들여주셨으면 해요. 길을 가다가 길 고양이가 보였는데 귀 한쪽이 잘려 있으면 그 아이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고양이입니다. 중성화 수술이 된 고양이는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고 발전기 때도 미친 듯이 울지 않아 밤에 시끄럽지 않고요. 사료 챙겨주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하지도 않아요. 뚱뚱해 보여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몸이 뚱뚱해 보이는 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몸이 부어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은 수명이 집고양이보다 엄청 짧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보살펴 줄 거예요. 혹시 집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애 하나 키운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아프면 병원비도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 고양이는 정말 털을 뿜고 다닙니다. 본인에게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외로워서 키우는 건 정말 몹쓸 짓이에요. 고양이가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개보다 덜 의존적이고 더 독립적이라 그렇지 고양이도 주인, 집사, 룸메이트를 기다립니다.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반려동물들은 더 외롭고 쓸쓸하답니다. 저도 고양이에 대해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인 동물이죠. 마지막으로 주두님, 초승달이 떠있는 밤, 제가 쪼그려 앉아있는 치즈무늬 고양이와 삼색무늬 고양이가 밥 먹는 걸 지켜보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A피치님. 왜 A피치죠?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귀엽죠. 저도 고양이를 좋아라 합니다. 아, 그 고양이.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니고 그럴 때마다 그 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모르겠기도 하고요.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은 건지. 그 대학 시절에는 그 룸메이트가 그 개와 고양이를 키워서 늘 함께 하긴 했는데 아무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화 속에서만 키우고 있습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고양이는 상당히 독립적인 캐릭터라서 주인을 바꿉니다. 본인이. 한때는 은희수 감독에게 얹혀서 살다가 심심하면 카페 길만에서 손상준과 시간을 보내고 또 요즘엔 작중 캐릭터로 등장하는 주드 씨에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사는 인도의 아파트에는 개를 기르는데 처음에 제가 이사를 왔을 때만 해도 개가 없었어요. 대신에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마도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개들이 다니게 된 이후로는 원숭이가 찾아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원숭이가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숭이는 굉장히 사나운 동물입니다. 해코지를 하면 여러 마리가 복수를 하러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제가 군 리스너에서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파트 11층 베란다를 넘어 들어와서 저희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망고와 요구르트를 유유히 까먹고 있는 걸 저에게 들켰음에도 먹고 있던 걸 다 먹고 제가 경비원을 불러서 경비원들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3m가 넘는 장대를 들고 와서 공격은 하지 않고요.
위협을 해서 집에서 내쫓는 정도의 수순으로 원숭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요. 원숭이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 뉴델리 부시장이 그 원숭이 떼 습격을 받아서 사망한 이후로 한때 원숭이 현상금이 붙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델리 쪽에서는 원숭이가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요. 하지만 뭐 여기서 이제 저쪽 시골 쪽으로 가면은 원숭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그 시골은 어, 아주 깊어요. 물로 따지자면, 바다로 따지자면, 그, 워낙 그, 땅이 넓은 곳이라서, 그, 시골로 들어갈수록, 아, 그쪽 법이 따로 있고, 촌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인도 신 중엔 하누만이라고 해서 원숭이 신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길고양이를 하다가 원숭이 얘기로 빠졌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이피치님. 그, 가방에 사료를 들고 다니면서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캐릭터는 처음입니다만. 아무튼,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최지연이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하면서도 당연하게 연애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항상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내 진심이 너무 싸구려가 돼버린 걸까요? 하는 생각이 들면 말 다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힘든 일, 이것 말고도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닐까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뭘까요, 정말?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아니, 의지하고 싶어요. 사실 많이 지쳐 있단 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지쳐 있을 때 친구가 필요하죠. 그, 위로받고 싶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좀, 뭐랄까, 방향성에 대해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좀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뭘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요. 그 외 일본 무사들이나 아니면 중국 협객들이나 그 위기에 닥쳐서 그 누군가를 찾아가잖아요. 스승님 하면서 길을 묻죠. 뭐 또 꼭 그런 그 사람들 말고도 아무튼 좀 뭐랄까 선배라도 스승이 안 되면 뭘 좀 물어보고 어,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혼자만 고민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걸 좀 털어놓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연애하는 사이더라도 그 상대방이 기대기 시작하면 마냥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 현재 갖고 있는 그 무게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 뭐 몰라도 내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넌 내 애인이니까 자 이걸 아, 받아줘 라고 기대는 건 그 지속적인 연애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늘 뭐 이 고민은 내 거니까 하고 자신만 끙끙 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아무튼요. 그래요. 그래도 위로가 되긴 하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래요. 빨리 연애 상대를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은 마리카노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카노토. 한글을 쓰신 거 보니까 일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캐릭터 이름인가요? 마리. 마리는 뭐 어디에나 있으니까. 카노토. 아무튼 안녕하세요. 문득 주두님의 그림으로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다 생각하면서 한 번도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만 했는데 요즘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생각나는 건 주두님 그림이네요. 3월 15일이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건 첫째 아이가 3살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둘째가 생겨 기쁜 것도 잠시 11주 만에 아이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무섭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신랑이랑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이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3개월이었지만 그동안 품고 있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더군요. 예쁜 딸이었을 텐데.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이 시립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경험은 직접 겪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어떤 심정이실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 아이가 정말 좋은 곳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실피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1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지 벌써 2년째가 되어갑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20살에 서로를 만나서 오랫동안 사랑하고 그 추억을 되새기며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눈깨비 소년의 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너도 내가 하는 일도 난 정말 좋아한다. 응원한다. 돌이켜보면 13년 전에 우리의 처음이 어떠했는지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에 짜릿한 설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느낌보다는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더 좋고 기억에 남아요. 은은하고 평온한 작가님의 그림을 보며 우리의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언제나 저에게 많은 양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양보하겠다는 약속은 솔직히 못하겠지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요. 웃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꼭 함께 해줄게.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요. 주드님의 금손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실피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13년의 연애, 2년의 결혼, 15년을 함께 하셨네요. 그래요.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해서 한 중년의 부부들을 보면은 사실 혼자 있었던 시간보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가 된 시간이 인생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남겨진 사람의 상실감이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신 지 2년밖에 안 되신 시피르님께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튼 이 실피르님의 나이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20살에 서로를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혼자라서 살았던 시간보다 함께 였던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함께가 더 자연스러운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보다 사실은 배우자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잘 모르죠. 늘 보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무튼 2년이나 지났지만 결혼 몹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군 리스너에 종종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군 리스너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던 연재만 하는 끝이 있잖아요. 진눈깨비 소년도
사실은 완결이 났어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계속 연재가 되기 있긴 하죠. 하지만 언제는 끝날 거잖아요. 또 다른 작품이 시작하면 그 역시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고요. 하지만 쿤 리스너는 뭐 제가 잠시 쉬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마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던 분들도 또 아무 때라도 그렇게 계속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제가 읽어드리죠.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지만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기 뭐 공설운동장 같은 걸 하나 빌려서 공개 방송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도 좀 하고요. 전 그런 거 몹시 싫어합니다만 뭐 와서 배드민턴을 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요. 재밌을 것 같네요. 20주년 기념 공개 방송 굿리스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와서 삼겹살이나 함께 구워 먹어보자고요. 저는 양념갈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엔 제가 여행 다녀오느라 한 주 쉬었습니다. 53회 군 리스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남은 한 주라고 해봐야 내일밖에 없네요. 다음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굿 리스너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